결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결로가 생기는 원인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특정 상황을 맞춰가지고 이 상황일 때는 어떤 원리로 어떻게 해서 결로가 없어지는지 시리즈별로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우리 집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 상황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주제 두 가지 상황은 이중창 사이에 생기는 결로, 그리고 세탁실 발코니에서 생기는 결로입니다. 이중창 사이의 결로라고 하면 어디냐? 이렇게 창을 두 번 열어서 우리가 바깥으로 연결되는 요런 창을 이중창이라고 부르고요. 요 이중창에 이 창과 요 창, 그래서 요 안쪽과 바깥쪽 사이 공간, 이 공간에 결로가 생기는 게 현상이 있는데, 그 결로 현상에 대한 거를 완화시키는 팁으로 해서 밖에 있는 걸 좀 열어놓고 안에 있는 걸 닫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와서 이쪽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쪽으로 해서 바람이 가면 여기 틈새 공간, 여기 틈새가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이 틈새 공간으로 해서 바람이 타고 환기가 안쪽이 자연스럽게 된다. 이렇게 닫고 여기만 열면 저쪽으로는 바람이 가지 않습니다. 환기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바람이 되고 이 안쪽에는 환기가 잘 되지 않으니까 이런 꿀팁을 통해서 이 안쪽에 생긴 결로를 없앨 수가 있다. 이런 꿀팁 영상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중창 사이에서 결로가 없어지는 원리는 당연히 환기가 되니까 없어지지 라는 자연스러운 발상이 뭐 따로 이의 제기할 건 없지만, 온도가 높아서 결로가 생긴다. 그럼 문을 열어서 그 안으로 차가운 공기가 지나가게 해서 안에 있는 온도를 낮춰주면 결로가 안 생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환기를 통해서 그 사이에 있는 온도를 낮추자. 환기를 통해서 온도를 낮추면 요 올라가 있던 온도가 내려가면서 결로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정확히는 환기를 해서 온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환기를 해서 습도가 낮아집니다. 습도. 차가운 공기가 아닌 건조한 공기가 유입이 돼요. 실외에 있는 건조한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창문 틈새를 타고 들어오면서 건조하게 됩니다. 사실 습도가 낮은 게 들어오면서 마르는 거예요.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서 그러는 거지 온도가 낮아져서 결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바꿔 얘기하면 실외에서 들어오는 건조한 공기가 없다면 결로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방법을 했는데 결로가 난 잘 안 없어집니다, 혹은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 실외에서 들어오는 건조한 공기를 더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안쪽의 문은 좀 덜 열더라도 바깥쪽에 여는 문은 조금 더 많이 열어서 실외부터 들어올 수 있는 건조한 공기 유입량을 많이 늘리면 조금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세탁실 발코니 결로입니다. 세탁실 발코니라고 하면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집이 생겼죠.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 뒤쪽으로 해서 있는 요 공간에 대한 결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은 여기가 남향이고 여기가 북향이에요. 일반적으로 해가 잘 드는 곳을 남향, 어쨌든 뭐 서향이든 동향이든 해가 드는 쪽으로 놓고 뒤쪽 후면 쪽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후면부 쪽에서는 해가 비교적 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옆으로 해서 뭐 우수관도 많이 내려가고 뭐 수도관도 많이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상대적으로 이제 온도도 낮고 습도도 높고 그런 곳이에요. 세탁실의 결로를 없애는 방법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추천을 많이 하는데, 하나는 단열 공사를 해라, 돈이 들어가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창문을 살짝 열어놔라.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이유부터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창을 열어서 환기를 해갖고 조금 결로를 안 생기게끔 하자라는 거는, 세탁실이라는 공간은 세탁기를 쓰든 세탁기를 쓴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났든 크게 상관없이 세탁기 안에도, 그 수조 안에도 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물이 빠져나가는 관이 있을 건데 그 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습이 올라옵니다. 습도가
어디선가 계속 발생이 돼요. 이 발생되는 습도를 환기를 안 하고 그대로 두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것보다 습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 습도 올라가는 걸 막아주지 않으니 창을 열면 환기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건조한 공기를 들여와서 습도를 조절하는 방식. 이게 환기를 해서 개선하는 방식이고요. 또 다른 하나. 단열 공사를 해라. 단열 공사하는 거는 건조하게 만드는 거랑 조금 다른 접근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 결로가 생긴다. 단열을 하면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원리는 뭐 이보드라던가 아이소핑크 혹은 뭐 스티로폼 같은 것들을 붙여가지고 결로가 생기는 벽에 표면 온도를 높여서 결로가 덜 생기게 혹은 안 생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은 요 뒤에 따로 할게요. 단열을 하는 이유는 표면 온도를 높여서 결로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보통은 온도 편차 때문에 결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상반되는 내용인 건데 표면 온도가 올라가고 밖에 있는 온도가 더 떨어지면 결로가 더 생겨야겠죠? 그분 말대로라면. 네,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방향성에 대한 온도 편차 때문이다라는 말이랑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표면 온도를 올려서 결로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면 환기를 통해서 결로를 없애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요. 단열을 통해서 표면 온도를 올려서 결로를 예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원리가 궁금하시는 분은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별로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어떤 학구열이라던가 내가 이걸 좀 심도 있게 파고 싶다 라는 분들 전제로 얘기를 드릴게요. 결로가 생기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로가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습도, 하나는 온도. 네, 이 습도는 주된 원인이고요. 이 온도는 뭐 표현상으로는 일단 보조 정도로만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습도가 주된 이유 원인이다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온도도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나 습도가 결국에는 모든 걸 결정짓는다 라는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공기의 성질에 대한 것부터 이해가 돼야 결로를 이해할 수 있어서 공기의 성질부터 얘기를 드려볼게요. 공기가 있다라고 치면 공기 안에는 뭐 이렇게 해서만 질소, 뭐 산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기체들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해서 물도 있어요. 네, 이 물의 양을 놓고 우리가 습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물의 양을 놓고 습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습도가 사실은 앞에 상대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상대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공기의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의 부피가 커집니다. 네,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공기의 부피는 작아져요. 쓰기가 많이 어렵네요. 자, 온도가 오를수록 공기의 부피가 커진다. 온도가 내려갈수록 공기의 부피가 작아진다. 요거는 흔히들 머릿속에서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예를 들면 풍선에다가 바람을 불고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면 풍선이 좀 쪼그라드는, 집안에서 불었을 때는 따뜻한 공기가 들어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이 공기 부피가 조금 차가워지니까 부피가 줄어서 좀 쪼그라드는,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페트병에다가 물통 잘 담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냉장고를 열면 그 페트병이 좀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뜨거운 거를 페트병 안에다 넣고 뚜껑을 잠가 놓으면 페트병이 좀 빵빵해지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공기의 부피는 늘어나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공기의 부피가 작아지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1도당 공기의 부피는 1도당 한 0.3% 정도 부피 차이밖에 없다고 해요.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야 부피가 한 3%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공기의 부피가 아니고 공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에 대한 요거를 주머니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아이고. 공기가 갖고 있는 물주머니,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공기가 갖고 있는 물주머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온도가 오를 때는 이 물주머니가 굉장히 많은 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면 물주머니 용량이 급격하게 쪼그라듭니다. 실제로 공기 부피가 작아지고 커짐에 따른 부피 변화 때문에 결로가 생기고 안 생기고라기보다는 이 물주머니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용량이 온도마다 달라요. 온도가 높으면 이 물주머니를 되게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약 대략 100도 정도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 100도 정도 되는 물, 그러니까 온도의 이 습도가 100%인 이건 물 100%예요.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공기 중에 물이 섞이게 되는데, 온도가 낮으면 이 물주머니가 점점 커다가 점점 작아지고 이 편차가 있습니다. 이 물주머니에 대한 테스트를 시각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헝겊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이 헝겊을 이렇게 적셨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지금 이걸 물주머니, 공기 안에 있는 물주머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물주머니가 지금은 한 4등분 정도 나왔을 때 한 25% 조금 더, 한 30% 정도라고 치면, 얘가 온도가 낮아지면 점점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어요. 부피가 줄어들다 보면은 이 정도 부피다라고 하면 거의 절반 이상, 한 5, 60% 정도의 습도. 얘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물주머니 부피가 커지면서 이 부피가 갖고 있는 대비, 상대라는 게 들어간 이유가 이 물량은 그대로였는데 온도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지금 이 상태가 습도가 몇 %냐라는 얘기인 건데, 결론은 여기에서 점점 줄어들다가 이렇게 100% 즈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100%딱 되면 이 100% 돼 있는 곳은 온도가 점점 내려갔다는 얘기니까 차가운 벽면 근처일 거예요. 예를 들면 세탁실에 있는 창 아래쪽이나 창도 차가울 수 있으니까 그런 차가운 물체 주변까지 가면 얘가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이렇게 쭉 됩니다. 차가운 표면이 있어야 돼요. 어떤 특정 표면이 있고 그 표면에 닿아야만 얘가 짜집니다. 그냥 공기 중에서 100도로 돌아다닐 때는 결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특정 차가운 표면에 도달을 해서 점점 작아지는 포화 상태에서 쭉 떨어져요. 이 물이 짜지는 거, 요게 결로입니다. 이런 결로 현상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그러면 이 공기 온도가 덜 떨어지면 당연히 조금의 여유 공간이 남아있을 거고, 이 조금 남아있는 여유 공간을 통해서 안 짜지는 정도, 그래서 표면 온도를 올리면 공기의 수축이 덜하고 물주머니가 더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데 유리해집니다. 단열을 해서 결로가 안 생기게 예방하는 방법은 표면 온도를 올려서 그 주변 공기들의 습도를 결로가 생기는 곳까지, 이 지점을 이슬점이라고 부르는데, 이슬점에 도달하기 전 습도가 막 98%, 99% 이 정도 되면 결로가 안 생겨요. 그 정도 아슬아슬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단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습도랑 온도에 대해서 습도가 주된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습도가 주된 원인이다 라고 얘기 드린 이유가 온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졌을 때 물주머니의 양이 달라지고
이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물주머니가 작아지면 습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결로가 생기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온도는 보조적이다라는 이유는 온도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습도가 충분하게 건조하다면 결로는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결로의 주된 원인이고 온도는 그에 따른 보조적인 원인이다. 요 내용은 다른 영상, 다른 상황에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이해를 해놓고 나시면 이 뒤에 어떤 상황에서도 접목을 해서 조금 더 결로로부터 자유롭게 좋은 컨디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업로드를 해드려 볼 테니까요. 이런 상황이 아닌 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도움이 좀 받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다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상황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